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쩌니쌤이에요. 자, 오늘은 1차 함수 유형별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문제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y가 x의 함수가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함수가 뭐였죠? 그렇죠. x값 하나에 y값 하나로 연결된 우리가 연인 사이라고 했잖아요. x값 하나에 y값도 딱 하나. 이렇게 짝지어지는 걸 우리는 함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대부분 식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은 우리가 함수라고 할 수 있었다라고 했죠. 왜냐면 예를 들어서 y는 2x라고 한다면 x가 1일 때 y는 당연히 2가 나올 거고 x가 2일 때 y는 4 이런 식으로 식이 나와 있으면 x값 하나에 y값도 하나로 이렇게 딱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함수라는 건 보통 식으로 다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럼 그거를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또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당연히 y는 3분의 1x 자 함수 맞죠? 자 그 다음에 2번은 잠깐 제끼고 자 3번부터 볼게요. y는 7x 플러스 2 식이니까 맞고요. 자 4번도 당연히 맞겠고 5번도 당연히 맞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답은 일단 2번이라는 거 체크하면서 자 왜 2번이 되는지 볼게요. 일단 y는 x의 배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 볼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럼 x가 2라고 한다면 y는 뭐가 되는 거예요? 2의 배수라는 소리이면서 2의 배수는 2, 4, 6, 8 엄청나게 무궁무진하게 많잖아요. 그러면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가 되어야 함수인데 얘는 어마무시하게 일단은 하나가 아니고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함수가 아니겠더라라고 이렇게 체크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너무나 쉽죠? 두 번째 문제 가도록 할게요. 자, 문제 읽어볼게요. 자, 함수 fx가 이러한 식인데 지금 자, f2분의 1이 a, f-2가 b. 자, 여러분 결국에는 얘는 지금 함수값을 구하는 유형의 문제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대로 지금 fx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쵸 x자리에 뭐를 넣어서 2분의 1을 넣어서 나오는 함수값을 구하라는 뜻이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fx라는 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x자리에 그대로 2분의 1을 대입을 해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f2분의 1 같은 경우에는 자 x자리에 2분의 1을 대입해서 요렇게 지금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사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 선생님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형태예요? 이러시는데 자 아시는 친구들은 많을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는 번분수라고 하죠. 그래서 번분수를 계산할 때는 자 분수 대 분수를 보는 거예요. 사실은 얘가 여러분 24가 1분의 24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들은 곱해서 분모로 들어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멀리 있는 것들은 곱해서 분자로 들어가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48이라는 값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번분수로 계산을 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계산을 해도 상관없어요. 자, 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24 나누기 2분의 1을 하라는 소린 거잖아요. 그쵸? 왜냐면 x자리에 2분의 1을 들어가니까 그래서 24 곱하기 2로 바꿔서 48 이렇게 나와도 상관은 없는데 사실 이 방법을 이제 이 번분수 방법을 많이 쓰기 시작해요. 왜냐면 그만큼 간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번분수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본다면 자 번분수를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한 번만 더 정리해본다면 자 a분의 b분의 아이고 자리가 왜 이래? 자, a분의 b분의 c분의 d 이렇게 온다면 요렇게 가까운 것끼리 곱해서 분모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먼 것끼리 곱해서 분자로 들어가요. 이게 우리는 바로 번분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번분수 계산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알아두시고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f21의 값은 48이라는 게 나오니까 a의 값은 48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f-2 값을 해볼게요. 그럼 얘는 그대로 x자리에 얼마를 집어넣으라는 소리죠?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라는 소리야.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분의 그대로 24가 되면서 마이너스 12로 계산이 되죠. 그러니까 b는 아하 얼마겠구나.
마이너스 10이겠구나.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걸 볼게요. 나는 FA 플러스 B인데 자, A랑 B를 더하면 지금 얼마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36이죠. 그래서 F36의 값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다시 한번 X자리에 36을 집어넣어서 36분의 24니까 약분해서 12로 약분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3분의 2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더라라는 거죠. 자, 요렇게 차근차근 풀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함수 값을 구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는 유형이었습니다. 자, 그럼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자, 세 번째 문제 이제 본격적으로 1차 함수 문제가 등장을 하기 시작하네요. 다음 중 1차 함수는 모두 몇 개인가? 라고 물어봤는데 일단 1차 함수는 뭐죠? 그렇죠. 함수긴 함수인데 몇 차식으로 1차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걸 우리는 1차 함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y는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면서 여기가 바로 몇 차식 1차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걸 우리는 1차 함수라고 했단 말이죠. 자, 그럼 그 꼴을 찾아볼 건데요, 여러분. 자, 지금 얘는 제대로 계산이 안 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정리가 된 상태에서 살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얘는 y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여서 여러분 보세요. 더 이상 계산할 필요도 없는 게 지금 얘는 x제곱이 살아남아 버리죠. 자, 그럼 얘는 1차 함수가 아니고 몇 차 함수가 되더라? 2차 함수가 돼요. 그러니까 아니고. 자, 그 다음 니은 같은 경우 당연히 아니죠. 선생님이 얘기했었어요. 자, 분모에 x가 들어오는 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디귿 y는 2분의 x. 얘는 맞죠? 얘는 결국에는 y는 2분의 1x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얘는 1차 함수가 맞겠고. 자, 그 다음 리을도 보면 자, 여러분 보세요. y는으로 해서 이 마이너스 4x가 넘어가면서 4x가 그대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1차식이 되죠. 그러니까 리을도 1차 함수가 맞겠더라. 그 다음에 요게 굉장히 중요한 유형이긴 한데요, 여러분. 요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이게 1차 함수인가? 아닌가? 라고 이제 헷갈리는 친구들이 많은데 여러분 헷갈리면 그냥 y는으로 정리해서 목소리도 삑살나기 시작했어. y는으로 정리를 해서 보면 돼요. 뭐라고? y는으로 정리해서 거기에 이제 정리되어 있는 식이 1차식이냐 아니냐를 봐주면 되는데 얘는 y는으로 정리를 해주면 양변을 x로 나눠서 x분의 1이 되면서 얘 같은 경우는 1차 함수가 아니라는 거죠. 분모 x가 있는 건 1차가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답은 디귿, 리을이 되면서 몇 개? 2개가 답이 되겠더라라고 3번을 찍어주면 되겠죠. 자, 너무나 쉽죠? 자, 그럼 또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도 같은 유형의 문제예요. y가 x에 관한 1차 함수인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여기는 아까랑 방금이랑 조금 다르게 방금은 식을 세워져 있었죠. 근데 얘는 내가 식까지 한번 세워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면 돼. 아싸, 식을 한번 세워봅시다. 자, 그럼 기억부터. 아랫변의 길이가 4x, 윗변의 길이가 x, 높이가 6인 자, 뭐에? 사다리꼴의 넓이를 우리는 y라고 한대요. 그러면 y는 자, 사다리꼴의 넓이는 어떻게 했었죠, 여러분? 윗변과 밑변을 모해서 더해서 즉 4x와 x를 더해서 높이 몇을 곱하고 6을 곱하고 그 다음에 사다리꼴은 그쵸? 2분의 1을 곱해준다, 나누기 2를 해준다 이런 소리죠.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 우리가 요렇게 먼저 이제 계산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제 3으로 고쳐주면 얘는 이제 연결해주면 5x가 되죠. 자, 그래서 풀어주면 y는 몇 x가 되는 걸 15x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만들어진 식이 1차 함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겠죠. 자, 그래서 기억은 일단 합격. 갑자기 목소리가 왜 이러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이고, 갑자기 목소리가 걸걸해졌어. 큰일 났네. 뒤에 문제 많이 남았는데 어떡하죠, 여러분? 조금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세요. 목이 왜 이러죠? 미쳤나봐요. 자, 그 다음에 500원짜리 음료수 X개를 사고 내가 5,000원을 냈을 때 거스름돈을 요번에는 Y가 되네요. 그러면 거스름돈 Y는 일단 내가 얼마를 낸 거에서 여러분 5,000원을 낸 거에서 내가 산 물건 값을 빼줘야 되죠. 그럼 500원짜리 음료수를 X개 샀으니까 500X를 이렇게 빼주면 되는데 자, 요거 1차식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네요. 자, 그럼 얘도 1차 함수가 맞겠죠. 자, 그 다음에 디귿으로 볼게요. 소금 5g
5g이 들어있는 여러분이 싫어하는 소금물이네요. 자, 소금을 xg에, 자, 농도를 우리가 y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농도는, 자, 전체 소금물의 양 x분의, 느낌 안 좋죠? 자, 분모로 들어갔으니까 딱 봐도 아니네요. 자, 어쨌든 끝까지 해봅시다. 그리고 5, 그 다음에 농도니까 몇을 곱해요? 100을 곱해요. 자, 그럼 얘는 정리해보면 y는 x분의 500으로 들어가서, 자, 당연히 1차 함수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리을 볼게요. 100리터의 물을 X개의 물통에 똑같이 나눠 담는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100리터의 물을 가지고 X개의 물통에 나누어 담기 때문에 한 통에 담기는 물의 양 Y는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 100을 뭐로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X로 나눠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한 통에 담기는 물의 양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얘는 당연히 1차 함수가 아니겠네요. 그래서 답은 기역과 니은이 되겠더라라고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주고 넘어가면 되겠죠. 자, 여러분 어떠세요? 너무 쉽죠? 그러니까 내가 식으로도 볼 줄 알아야 되고 식을 만들어서도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 자주 나와요, 여러분. 자, 넘어갈게요. 자, 문제 읽어볼까요? 다음 중 1차 함수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의 그래프를 보는 게 아니고 여기서 하나 더 했죠, 여러분.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 8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우리가 옳지 않은 걸 찾을 건데, 자, 그럼 일단 얘가 말하는 아이의 식을 다시 써봐야 되겠죠. 우리가 여러분 y축의 방향으로 평행 이동하면 그냥 그만큼 뒤에다가 덧대어 붙여주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가 그대로 8만큼 평행 이동이니까 플러스 8만 이렇게 시켜주면 돼요. 자, 그럼 내가 지금 보고자 하는 식은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요 i에 대해서 지금 보라는 거죠. 자, 그럼 1번부터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점 2, 마이너스 1을 지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이제 맞는지 보려면 2, 마이너스 1을 뭐 해주면 돼요? 여기다 대입해보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다 2를 넣었을 때, 자, 마이너스 1이 나오는지 보세요, 여러분. 마이너스 4에다가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1 나오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러면, 얘는 맞네요. 자, 그 다음에 제 1, 2, 4, 4분면을 지난다. 자, 여러분, 요거요. 선생님이 4분면을 물어보는 문제는 무조건 무슨 절편하고요? y절편하고 기울기만 보면 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요것만 보고 내가 살짝쿵 그려주면 돼요.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자, 일단 자, 보세요. 내가 이렇게 좌표축을 그려줬을 때 일단 y절편은 얼마라는 걸 알아요. 플러스 3이라는 거 아니까 대충 찍어요. 여기다가 3 이렇게 지나갈 거고, 자, 그 다음에 기울기가 지금 부호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마이너스 2로 기울기가 마이너스죠. 그러면 요 3을 지나면서 오른쪽 어디로 향하는,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직선이겠구나라고 요렇게만 그려서 살펴보면 된다고 했어요. 너무 쉽죠? 자, 그러면 몇 4분면을 지났는지 볼까요? 1, 2, 4, 4분면 지나는 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이렇게. 그래서 4분면을 보는 문제는 반드시 y절편하고 기울기만 보면 되겠더라라는 거 한 번 더 강조를 하면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는 당연히 말도 안 되죠, 여러분. 기울기가 지금 방금 우리 기울기를 봤잖아요. 기울기가 마이너스니까 오른쪽 위로 향하는 직선이 아니고 오른쪽 어디로? 그렇죠.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직선이다라고 해야 맞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얘는 틀린 게 3번이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울기의 방향을 볼 수 있니? 라고 물어보는 문제네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기울기에 관련된 거네요. x값이 증가할 때 y값은 감소한다. 당연하죠. 왜냐면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직선이기 때문에 여러분, x값이 증가할수록, 즉 얘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y값은 증가하고 있는 게 증가된다. 미쳤나봐요. 감소하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맞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차 함수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의 그래프와 일치한다? 그러니까 얘가 맞냐 이거예요. 맞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 당연히 맞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갈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또 빨리 넘어가 볼게요. 자, 문제 읽어볼까요? 1차 함수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 있는데 이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을 했어요, 여러분?
b만큼 평행 이동을 했죠. 자, 그러면 일단 이 한 i의 식을 만들어 보는 거죠.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에서 그대로 얼마만큼? 그렇죠. 플러스 b만큼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면 돼요. 그럼 이 i가 지금 몇 콤마 몇을 지난다고 했어요? 5 콤마 마이너스 10을 지난다고 했기 때문에 얘를 여기다가 뭐 해주기만 하면 되겠더라라는 거야. 그렇죠. 대입만 해주면 되겠더라라는 거죠. 자, 그럼 b의 값을 한번 구해볼까요? 우리가 5 콤마 마이너스 10을 넣어서 x에다 5를 넣었을 때 y는 마이너스 10이 나온다라고 해주면 여러분 보세요. 마이너스 10을 자 곱한 마이너스 15 니까 플러스 1 플러스 b 요렇게 들어오죠. 자, 그러면 얘가 지금 마이너스 14가 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그러면 b는 하고 마이너스 14를 그대로 이쪽으로 이항해서 플러스 14로 넘어가니까 얼마라는 게 4라는 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b의 값은 4다. 요렇게 그러니까 평행 이동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 자, 여러분 평행 이동 너무나 쉽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면 된다고? 뒤에다가 하라는 대로 이렇게 그만큼만 해주면 된다고요. 자, 그럼 또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1차 함수의 그래프 중에서 서로 평행한 것끼리 짝지으라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되죠. 자, 1차 함수가 서로 평행하려면 조건이 있었어요. 첫 번째, 뭐는 같아야 돼요. 그렇죠. 기울기는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는 그렇죠. 두 번째, 그렇지만 y절편은 뭐 해야 돼요? 다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했었죠. 그러니까 기울기만 같아야 되죠. 왜냐면 기울기랑 y절편까지 다 같으면 완전히 일치해버리잖아요. 그래서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은 뭐해서 달라서 이렇게 평행하도록 우리가 봐야 되는데 자, 그럼 어쨌든 지금 이따 기울기가 같은 걸 찾아야 되는데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으니까 풀어보면 자, 얘랑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기울기가 같네 라고 봤더니만 지금 무슨 절편도 같은 걸 확인할 수 있어요. y절편도 같은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기억하고 리을은 평행이 아니고 얘는 뭐하다라는 거 서로 일치하겠더라라는 거. 그러니까 답은 아니겠죠. 자,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데 여기도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거 찾으면서 y절편은 서로 다른 걸 확인이 가능하니까 아하, 니은하고 미음은 서로 평행하겠구나 라는 거 짝 지어줄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니은, 미음 자, 그 다음 디귿도 보면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 얘도 마이너스 2분의 1 근데 y절편은 서로 뭐한 걸 다른 걸 알 수 있으니까 아하, 디귿하고 비읍도 서로 평행하겠구나 라고 요렇게 두 쌍을 찾아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평행하다면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은 달라야 한다라는 거 한 번 더 기억해 두시면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는요, 여러분, x절편과 y절편에 관한 문제예요. 자, 이 1차 함수 요 그래프에 x절편과 y절편을 구하라는 문제인데, 자, 잠깐 우리가 복습을 하고 넘어갈게요. x절편은 뭐였죠, 여러분? 그렇죠. x축과 만나는 점을 x절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x절편을 구할 때는 y에다가 뭐를 집어넣어서 0을 집어넣어서 나온 x의 값이었고요. 자, 그 다음 y절편 같은 경우는 y축과 만나는 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때 x에다 0을 넣어서 나오는 y의 값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x에 0을 넣어봤더니 얘가 그대로 사라지면서 y는 바로 이렇게 3 이렇게 나오니까 아하, 그래서 우리는 y절편은 바로 여기로 보면 되겠구나 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자, 그러면 바로 y절편은 b가 얼마가 되는 걸 3이 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x절편은 여기서 바로 보는 방법은 안타깝게는 없어요. 그래서 y에다 얼마를 집어넣어서 0을 집어넣어서 구해봐야 돼요. 그럼 구해볼까요? 자, y에 0 집어넣어서 0은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 3이다. 자, 그럼 요거를 1로 이항을 해서 3분의 1x가 얼마가 되고요? 3이 되고요. 자, 그럼 x는 양변에 얼마를 곱하면 돼요, 여러분? 역수인 3을 곱해서 9다라고 이렇게 나와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A의 값은 얼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9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A에서 B를 빼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6이 되니까 5번이 답이 될 거고요. 어찌됐던 간에 X절편과 Y절편이 뭔지 어떻게 구하는지 아니?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자, 그럼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요, 여러분, 기울기에 관련된 문제예요. 왠지 볼게요. 자, 보기의 일차함수 그래프 중에서, 자, 여기서 지금 완전 짱 포인트가 나오죠. 짱 포인트. 자, x의 값이 몇만큼 증가할 때, 이만큼 증가할 때, y의 값이 6만큼 감소하는 거. 그러니까 이러한 말이 나오면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x의 값이 얼마만큼 어떻게 했을 때 y의 값은 얼마만큼 이렇게 한다라는 이러한 말이 나오면 우리가 바로 뭘 떠올려야 된다라고 했어요? 기울기를 떠올려야 된다라고 했어요. 왜냐면 기울기 같은 경우 우리가 모분에 x값 변화량분의 y값 변화량으로 이렇게 구해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말이 나오면 기울기에 관련된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지금 x값 변화량이 얼마만큼, 그렇죠, 이만큼 증가했기 때문에 2분의, 그렇죠. 그 다음 y의 값은 몇만큼 감소해서 6만큼 감소했기 때문에 변화량은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래서 기울기가 얼마인 마이너스 3인 i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바로 보이죠? 뭐가 나옵니까? 그렇죠. 니은이 답이 되겠네요. 자, 너무나 쉽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말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항상 기울기가 뭐다 이렇게만 딱 주어지진 않아요. 수학이라는 놈은 친절할 때도 있지만 한번 장난칠 때도 많잖아요. 그래서 기울기가 뭐야? 라고 딱 이렇게 주어지지 않고 요런 식으로 기울기를 알려줄 때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 문제도 여러분 기울기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자, 이거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무슨 문제인지 볼게요. 세 점이 이렇게 있는데 이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라고 할 때 요 말이 여기서의 포인트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요렇게 세 점이 있는데 요 세 점이 요렇게 한 직선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1,1은 말은 안 되지만 그림 자체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보세요, 여러분. 요렇게 요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 한 직선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보는 기울기라든지 요렇게 보는 기울기라든지 아니면 요렇게 보는 기울기가 다 어떨 수밖에 없다라는 거,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기울기가 다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풀어줘야 되는 유형이에요. 꼭 반드시 외워두세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울기, 요렇게 기울기를 구하면 자, 마이너스 2에서 1을 빼기 볼게요, 여러분.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자, 그 다음에 y값 변화량을 7에서 1을 빼주면 되죠. 자, 그러면 몇 분의 마이너스 3분의 얼마가 되니까 6이 되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는 게 나오는데 자, 그러면 여기의 기울기도 얼마여야 된다라는 거 마이너스 2여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x값 변화량 m에서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5에서 7을 빼주면 자, 얘가 얼마라는 거? 마이너스 2라는 거죠. 자, 그럼 요렇게 이제 되어 있을 때 분수 계산은 어떻게 한다고 했죠, 여러분? 요게 이렇게 1분의 마이너스 2랑 똑같은 거니까 대각선으로 곱하면 서로 같다는 걸 이용해서 풀면은 쉽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요렇게 곱해주면 마이너스 2, m 플러스 2가 자, 얼마라는 거? 얘가 마이너스 2죠, 여러분? 마이너스 2라는 거. 자, 그러면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근데 여러분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겠다. 왜냐면 아이고 다 지워졌네. 미쳤나봐요. 다시 써볼게요. 그러면 정말 선생님은 허당이야, 그죠? 자, 보세요. 양변을 지금 마이너스 2로 같이 약분이 되죠. 그러면 여러분 m 플러스 2가 그쵸? 0이 아니에요, 여러분. 약분이 되면서 1로 나오면서 m은 얼마라는 거?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우리가 주어지니까 몇 번? 그쵸? 5번이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 요점은 뭐야? 한 직선 위에 세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하, 각각의 기울기가 모두 뭐 하겠구나? 같겠구나라는 거 그거 꼭 기억해 두시면서 넘어갈게요, 여러분. 자, 드디어 도형의 문제가 나왔어요, 여러분. 넓이를 물어보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워하고 싫어하는데 그냥 여러분 그리기만 하면 돼요. 어떻게? 예쁘게도 아니고 그냥 대충 내가 볼 수 있을 정도로만 그려주면 된다라는 거죠. 자, 일단 y는 2x-6의 그래프와 x축 및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이걸 딱 보자마자 뭐야, 뭐 어쩌라는 거야. 막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막 반감이 든단 말이죠.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일단 넓이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아이가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아이인지를 봐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그려요. 자, 그래프를 그릴 건데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직선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x절편하고 y절편만 찾아주면 됐었던 거죠. 자, 그럼 y절편은 얼마라는 걸 알고요. 그쵸, 마이너스 6이라는 걸 알고요. x절편 같은 경우는 얼마라는 걸 알아요. 그쵸, 3이라는 게 이제 구해지죠. 자, 그럼 요렇게 해가지고 얘가 어떻게 생겼을 거라는 거야. 대충 그려보면 요렇게 생겼을 거라는 거죠. 요렇게. 자, 그러면 지금 보세요. x축 및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기 때문에 뭘 구하라고 하냐면 여기에 지금 이루어져 있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소리입니다. 됐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는 우리가 밑변과 높이만 찾아주면 되죠. 당연히 얘가 뭐가 되는 거고 밑변이 되는 거고 여기가 높이로 봐주면 너무나 쉽겠죠. 자, 그럼 길이를 볼게요, 여러분. 자, 여기는 가로의 길이니까 당연히 얼마라는 게 나올 거고요. 3이라는 게 나오죠? 0부터 3까지니까. 그 다음 여기는 세로의 길이에요. 0부터 마이너스 6까지인데요, 여러분. 거리니까 당연히 마이너스가 될 수는 없겠죠. 자, 그래서 얼마만큼, 그쵸? 6만큼이라는 거리가 나오니까 우리가 3 곱하기 6 해서 2분의 1까지 해주면 얼마? 9다라는 거 나오죠. 그래서 도형의 넓이는 9입니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이를 구하라고 할 때는 다른 그림이 나와 있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더라라는 거죠. 그럼 그래프를 그릴 때는 뭐를 이용하는 거? x절편과 y절편을 이용해서 그려주면 너무나 정확하게 나온다라는 거. 자,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자, 여러분, 오늘의 마지막 문제예요. 수고하셨어요. 조금만 참아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바로 4분면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선생님이 아까 전에 잠깐 4분면 나왔을 때 얘기했었죠. 우리가 4분면을 알려면 무슨 절편과, 그렇죠, y절편과 그 다음에 그쵸, 기울기에 부호만 알면 된다라고 했었어요. 물론 정확히 알면 더 좋겠지만 어쨌든 서로의 부호만 알아도 어떤 4분면을 지나는 건지는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y절편, 기울기 이 순서대로 그려줄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일단 여러분 보세요. 얘가 기울기가 되는 거고 얘가 y절편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기울기는 a가 0보다 작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기울기의 부호는 마이너스가 될 거고요. 그 다음 b가 0보다 크다라고 했네요, 여러분. 자, 그럼 마이너스 b가 y절편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a, b의 부호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a, b의 부호를 가지고 우리가 기울기와 y절편의 부호를 봐줘야 돼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b가 y절편이기 때문에 이 y절편의 부호도 뭐가 되겠구나? 마이너스가 될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됐어요? 그 다음에 그리기만 하면 돼요. 자, 못 그리는 그림이지만 이렇게 아주 자신감 있게. 자, 그 다음에 무슨 절편부터 선생님이 찍어주라 그랬죠? y절편부터 찍어주라고 했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대로 마이너스 가지고 와요. 이쯤 있겠구나. 여기 위에만 안 찍어주면 돼요. 마이너스 위치에 찍어준 다음에 자, 기울기가 뭐기 때문에 여러분?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 점을 지나면서 오른쪽 어디로? 아래로 향하게끔. 와, 또 자신감 사라진다. 이렇게 예쁘게 그리고 싶다. 그쵸? 오, 좀 잘했다. 자, 오른쪽 아래로 향하게끔 그려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가 지나는 4분면이 나오니까 답만 써주면 돼요. 지나지 않는 4분면은 몇 4분면이 되겠어요? 그렇죠. 제 1사분면을 지나지 않습니다. 라고 답은 완성을 시켜주면 돼요. 됐나요, 여러분? 이 문제 정말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틀리거든요. 자, 요것만 알아가지고 가면 돼요. 4분면을 볼 때는 내가 y절편과 기울기의 부호만 가지고 보면 되겠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A, B의 부호로 가는 게 아니고 A, B의 부호를 이용해서 기울기가 y절편의 부호를 찾아주고 그려주면 된다라는 거.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오늘 1차 함수의 유형별 문제풀이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거의 다 모든 유형이 다 들어온 거거든요, 여러분. 요 유형을 기반으로, 말이 자꾸 이상하게 나오죠? 기반으로 계속 응용 문제가 쌓이는 거니까요. 요 이제 유형별 문제를 탄탄하게 해두시면 여러분들의 실력이 팍팍팍팍 쌓이겠죠. 자,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빠이빠이!